핫한 종목 팟캐스트 시즌 3가 여의도 금융투자 포럼으로 시작합니다. 보다 심층적인 글로벌 금융 환경의 분석과 집중적인 개업 분석 그리고 트레이딩 현장에서의 고민을 함께 하겠습니다. 첫 화는 메리츠증권 여의도 금융센터에서의 공개 세미나로 진행했습니다. 4부로 나눠서 전해드리겠습니다. 한 20분 정도 오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많이 오실 줄 몰랐습니다. 역시 머니투데이 시청률이 높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역시 이학영 위원님의 인기가 정말 대단하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저희 이학영 위원님 다 아시죠? 예, 모르시는 분 없으시죠? 모르시는 분 계세요? 예, 모르시는 분 계시면 알면 됩니다. 자, 저 아시는 분 계시죠? 자, 저 모르십니까? 알면 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학영 위원님하고 저하고 김성훈 네, 김성훈 과장 같은 경우는 이제 같이 아마 그 채널K라는 곳에서 방송을 했었고요. 이학영 위원님하고 저는 또 채널K에서 데일리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머니투데이의 이학영 위원님부터 소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원래 없으면은 직급이 높습니다. 없으면 직급이 높아요. 그래서 저는 트리플 플러스 이승원 대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돌쇠 과장, 지금 의자 나누라고 정신이 없는데요. 지금 듬직한 우리 이 친구가 지금 이 메리츠 종금증권의 김성훈 과장입니다. 잠시 후에 들어오면 우레와 같은 박수로 좀 힘내라고 박수를 좀 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주제는 사실은 지금 시장이 너무나 뜨겁습니다. 정말 너무나 뜨거워서 오늘도 아마 이학영 위원님의 사수분을 저희가 이제 만나 뵙고 왔는데요. 어떤 표현을 하셨냐면 지금 밥 먹을 때가 아니다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밥 먹지 말고 지금 주식을 사야 된다고 이런 표현을 지금 하실 만큼 얘기를 했었고, 어제도 저도 이제 이학영 위원님께서 싫어하시는 음주를 제가 좀 했습니다. 어제 음주를 하면서 이 여의도 바닥에서 선수라는 분들하고 이제 같이 미팅을 했는데 이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 시장 또한 10년 만에 오는 시장이다 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시장에서 우리 선수들 표현에 의하면 졸업해야 된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셨는데, 그만큼 시장에 대한 쪽이 매우 뜨겁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너무 뜨겁게 올라서요. 정말 분명히 한번 조정을 올 텐데 그 조정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혜롭게 활용해서 졸업할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이학영 위원님의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학영입니다. 미리 좀 자세해서 말씀드리면요. 오늘 이 모임은 그냥 쉽게 해서 세미나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혹시라도 전 아까 이제 이면지라도 달라 메모하시겠다 그랬는데, 저는 이런 데 모여서 메모하는 거 딱 싫어요. 왜냐면 메모해서 종목이라도 혹시 잘못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게 틀리면 이제 문제가 항상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종목을 솔직히 잘 몰라요. 그리고 개별 종목에 큰 관심도 없어요. 그래서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나중에 김성훈 과장 이런 친구들이 우리끼리 얘기하면 좀 애들이 하는 거고, 큰 그림에서 웃는 게 아니라 진짜요. 그리고 저희 방송국에서 제가 나름 대우증권 있고 키움증권 있다가 이제 머니투데이 방송 이제 7년 됐거든요. 사실 제가 머니투데이는 개국 7주년 이러는데 제가 첫날부터 방송을 했어요. 1년 있다가 머니투데이 이 그룹의 이제 회장님이 계세요. 거기서 홍 씨인데 그 양한테 꼬임에 넘어가서 제가 일로 왔거든요. 그래서 왔는데 그때부터 계속 해왔던 게, 제가 굳이 막 종목을 얘기하면 하긴 하지만 그거는 제가 무슨 단기적 이런 관점 얘기하는 거가 아니라 큰 그림에서 하는 거고, 저를 이렇게 저희 회장님도 가끔 뵙고, 저희 머니투데이 방송의 보도국장이나 라인에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조직에 있는 사람. 전 조직에 있는 건 아니거든요. 프리랜서니까. 근데 맨날 하는 얘기는 이학영 위원 당신은 어떻게 해서 이런 시장을 보냐, 이런 얘기 항상 궁금해요, 여기요. 그래서 오늘 제가 어떻게 일을 하는지를 설명하고 이런 것이 오히려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할 생각 갖고 있고요. 사실 이제 메리츠에서 몇 가지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요즘 관심 많으시면 아예 메리츠에서도 아예 그런 강좌를 만들거나 이렇게 해볼 생각도 있고, 아니면 머니투데이 통해서 그런 거 할 수가 있는데, 머니투데이를 끼면 이제 유료 사업이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건 딱 질색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별로 관심이 없고, 뭔가 좀 제대로 된 스타일을 해보자, 그런 생각이 좀 있어요. 근데 그건 아직 구체될 건 아니고요. 어떤 경우는 제가 무슨 전문가들 같이 유료로 그렇게 할 생각 별 거의 없습니다. 그건 일단 걱정 안 해도 되겠지만, 다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의 자리는
애들이 얘기하는, 애들이라고 죄송하지만 하여튼 뭐 이게 무슨 10배, 20배짜리 간다. 이런 거 주식은 뭐 무조건 간다. 이런 거는 절대 아니다.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저기 이제 써놨는데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게 이거예요. 이학년이 어떤 생각을 갖고 사느냐가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살아왔는데 저희 본부장이나 그 국장이나 PD도 맨날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떻게,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저를 얘기하는 때 보면 이학년 위원님은 그렇게 뭐 대단히 주식을 공부하는 것 같지도 않고 차트를 보는 것 같지 않고 제가 아마 여기 계신 주식을 대부분 하실 테니까요. 아예 모르신 분은 없으시겠지 할 텐데 그런 분들보다 아마 HTS 보는 시간이 제일 적을 겁니다, 제가. 그러니까 잘 안 봐요, 제가. 그리고 특히 저는 한 12시 반 키움증권까지 일 끝나면 그냥 안 본다 보시면 생각해요. 그러니까 주식이란 걸 잘 안 보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는지를 오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단 저의 하루에 보면 가장 큰 일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일을 안 하는지를 말씀드릴게요. 어떤 일을 안 하는지. 여기 보면 어떤 분한테 물어볼까요? 아까 앞서서 저한테 많이 얘기하시던 분 어디 가셨어요? 앞에 앉으세요. 앞에 제가 정신이 없어갖고. 뉴스를 어디서 보세요? 뉴스 같은 거. 보통 생활 세상을 돌아온 뉴스. 네이버 보시고 또 어디서 보세요? 예? MBN이나 뭐 뉴스 이렇게 보시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저는 뉴스를 안 봐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네이버 뉴스 아주 제일 싫어합니다, 제가. 그러니까 네이버 뉴스를 안 보고요. MBN 이런 거 안 보고 뭐 MBC 이런 거 뭐 KBS 거의 다 안 본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쉽게 얘기해서 요즘 보면 왜 안 보냐면 이런 거죠. 그 얼마 전에 그 개그맨 누구가 뭐 막말해 갖고 무도에서 잘렸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리고 무슨 예전에 보면 어떤 여자 연예인이 소속사 해갖고 뭐 자기 야한 모습을 보여주고 뭐 잘렸다 뭐 이런 얘기 하고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전 그런 걸 안 봐요. 왜 안 보냐면 돈이 안 되기 때문에 합니다. 까놓고 해요. 돈이 안 보고 진짜로요. 돈이 안 보고 세상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저는 그냥 쉽게 얘기하면 쓰레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 뉴스들. 그리고 네이버로 제가 안 보는 이유는 다 똑같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나옵니다. 요즘 보면 성기정 뭐죠? 예? 성완정. 이거 안타깝게 돌아가셨잖아요. 어찌됐건 간에. 그럼 그 뉴스가 하루 종일 하는 거예요. 그걸 왜 보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걸 안 보고요, 전요. 또 하나 뭐 안 보는 게 드라마를 안 봅니다. 우리나라 드라마를 안 봐요. 네, 우리나라 드라마는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이제 비판하는 게 아니라 왜 안 보냐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시간이 아까워서 안 보고요. 시간이 아까운 게 아니고 제가 끝까지 들으면 저 사람 미쳤나 할 텐데요. 제가 봤을 때 시간 아까운 거는 내용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똑같아요. 왜냐하면 둘이 만나서 사랑을 합니다. 사랑을 해요. 그리고 사랑하고 뭘 하냐면 데이트를 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끝까지 사랑만 해요. 사랑만 해요. 직장인도 사랑하고 심지어는 작년인가 재작년에 그 대통령을 뭐 이상한 거 뭐 하고 뭐 암투하는 게 잠깐 제가 잠깐 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대통령을 뭐 대통령이 되려 그러나 했는데 부잣집 아주 슈퍼 부자의 애 갖고 뭐 말도 안 되는 게 있는데 그것도 대통령이 될 사람도 사랑을 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사랑만 하고 끝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획 재벌 회장도 사랑하고 깡패도 사랑하고 사랑만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왜 보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런 게요. 근데 그런 걸 많이 보는 사람 이유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무도에 나왔던 누가 그 식스맨이 달려다 떨어진 걸 왜 사람들이 보냐면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보죠. 직장인들이나 대학생들이고 연애한 친구들 너 그거 봤냐면서 같이 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건 저는 안 봐요. 그럼 저는 뭘 보느냐? 이런 걸 보죠. 진짜로 봐요. 근데 왜냐면 어렵지만 CNN 머니 이런 거로 제가 보고요. 블룸버그 이런 걸 보고요. 근데 어떤 분은 저 이학년이 영어를 좀 하니까 본다 그러지만 이게 절대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드릴게요. 마켓워치 이런 걸 보고요. 월스트리트 저널 이런 걸 봐요. 네, 그리고 그 구글 파이낸스 이런 걸 보거든요. 근데 이걸 보면 야, 저 사람은 미쳤나. 영어를 어떻게 보냐 하는데요. 뭐 나중에 좀 젊으신 분 아시겠지만 뭐 나중에 또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사장님 아시겠지만 이게 구글에 웬만한 거 보면요. 번역기만 한번 돌아보면 아주 문맥이 이상하더라도 뭔 얘기는 대충 알아들을 수 정도 다 나와요. 다 나와요. 네, 진짜로 다 나와요. 그래서 그걸 많이 보죠. 그럼 그걸 어느 정도 보냐면 제가 하루에 한 3시간 정도 이런 걸 본다고. 진짜. 한 3시간 정도 이런 것만 봐. 이런 거 봐요. 그러면서 이걸 통해서 뭘 보냐면 꾸준히 이런 걸 보면서 세상이 돌아가는 거 보죠. 세상이 돌아가는 건데 그걸 보는 이유 또 두 가지가 있어요. 이런 걸 보냐면 남과 똑같은 얘기를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보죠. 그게 쉽게 얘기해서 제가 방송에서 안 잘리는 이유예요.
왜냐하면 다 똑같은 얘기하는 애는 안 불러요. 그리고 금방 잘리죠. 뭐 나이 들었다 잘려 뭐. 근데 저는 세상이랑 똑같은 얘기하는 건 거부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보면서 세상의 트렌드를 보죠. 네. 그럼 예를 들어서요. 제가 뭐 나중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즘 그러면 가장 핫한 이슈가 뭐냐?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은 아까도 했던 성 무슨 돌아가신 분 있잖아요. 그래갖고 무슨 한 일주일 내내 저 사람이 왜 안 그만두냐 이거 막 하다가 어저께 새벽인가 그만뒀잖아요, 양반이요. 그러니까 오늘 그 사람이 그만뒀네. 이거 갖고 하루 종일 떠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게 떠드는데요. 지금 미국에서 가장 핫한 뉴스 뭔지 혹시 생각하시는 분 아시는 분이요? 미국에서 가장 뜨거운 뉴스. 네, 지금 힐러리. 네, 힐러리가 우리나라 2, 3년 전에, 3, 4년 전에 보면 대통령 가면 예전에 그냥 박근혜 대세잖아요. 그러니까 7, 8년 전에 이명박 대세잖아요. 어떻게 여기 계신 분도 52% 이상이 뽑았기 때문에 된 분이고 이명박은 60 몇 프로 이상이 뽑았게 된 분이죠. 여기 계신 분 60 몇 프로 뽑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대세로 막 해 떠들었잖아요. 지금은 힐러리가 대세 한튼요. 네, 그래서 힐러리 얘기 많이 나오고 경제방송, 증권방송도 힐러리가 어떤 정책을 할지 얘기하는데요. 우리나라는 뭐 얼마 전에 이렇게 나오니까 그 반기문 총장 관련주가 몰라다 떨어졌다는 건 큰 집에 갈 애들이고 그런 얘기 하는 애들이고 미국은 약간 달라요. 왜냐하면 미국은 그런 정책이 일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그 정권 차면 글로 되고 그럼 정책의 방향성이 있는데 그 중에 여기 사무총장으로 딱 선거 사무총장한 사람이 지금 그린 에너지에 미쳐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주식이 지금 올라가진 않죠. 우리나라에서는요. 근데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 외국 애들은 지금 보면 그런 거에 미쳐있는 거예요. 지금 그린 에너지에 관심이 많아요.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은 단기적으로 보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 이제 얘기를 해두면 사람들한테 제가 이제 김성훈 과장이나 어느 친구한테 이성훈 대표한테 야 그린 에너지 관련주 한번 찾아봐라면 지금 열심히 찾죠. 그런 걸 하는 사람이고 전 방송에서 그런 얘기에서 가감없이 얘기를 하니까요. 이게 그런 얘기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여기 보면 그런 거를 하고 예를 들어 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어느 날 갑자기 여기 그런 쪽 관련된 분은 계시겠지만 작년 11월 3일로 제가 딱 기억하는데요. 그 얘기를 정확히 제가 방송에서도 했어요. CNBC에서요. 25주년 됐어요. 네, 우리 머니터링 7주년, 한국경제가 15년 됐을 텐데요. 생긴 지요. 25년 동안 갖고 있을 주식이 어떤 주식인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끔 우리 연말이 되면 많이 하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혹시 방송 보시면 기억하시지만 10개를 딱 찍었어요, 걔네들이요. 근데 웬만한 거 한 6개는 다 아시는 거예요. 페이스북이 거기 들어가죠. 구글이 들어가죠. 테슬라가 들어가죠. 이런 게 막, 구글 이런 게 막 들어가는데 한 5개 막 6개는 다 아는 건데요. 그 중에 딱 보니까 제가 모르는 게 4개가, 근데 3개는, 하나는 들어봤던 거고 3개는 제가 생전 못 들어본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인공심장혈관. 예, 그런 얘기를 딱 하는 건데, 저는 이제 조금 영어는 조금 해요. 그러면 찾아보죠. 그 회사 뭔지 막 찾아보는데, 그 찾아보는 게 어렵다, 어렵지 않다, 어렵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구글이나 쳐갖고 거기서 번역문만 돌리 훅 나오거든요. 그럼 제가 인공심장혈관지를 아는 거죠. 제가 의사도 아닌데 그런 생각 어떻게 알아요? 그런 얘기 하는 거고요. 또 하나 쫙 쳐보니까, 뭔가 치과 같은데, 교정치료들 하잖아요. 예전에 우리 한 20년 전에 가면 서양에서 교포 친구, 교포 자녀분들 조카들 오면 얘들 이걸 많이 하고 있잖아요. 교정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우리 20년 전에는 우리나라 애들이 하는 건요. 부잣집 애들이 했어요. 근데 요즘은 다 하잖아요. 웬만한 사람들이요. 근데 지금 중국의 교정이 이제 막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교정 치료들을 25년 동안 갖고 있을 주제를 딱 얘기하는데 적지 마세요. 적어서 될 게 아니야. 그걸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처음 들었던 회사가 딱 적어놔서 그때도 제가 분명히 방송에서 얘기했어요. 그리고 제가 채널 K 얘기할 때 이승원 대표한테 바이오 주식 좀 연구해봐라 그랬어요. 기억나실 분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제 일이죠. 그래서 또 하나 딱 하나 기억나는 게 이거 정말 모르는 거예요. 그 비올리아 인바이러먼트라는 회사가 있어요. 비올리아 인바이러먼트가 있는데 그거 보니까 미국에 쳐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번 돌려봤더니 프랑스 회사예요. 회사가 뭐냐니까 이게 수처리 회사입니다. 그쪽에 계시면 아실 건데 엔지니어링 쪽 계실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법인이 있어요. 삼성 엔지니어 합작법이 있는데 비올리아 인바이러먼트가 앞으로 유명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 보면 뉴스가 캘리포니아나 이런 쪽 남쪽 요즘 조금 비가 온다 그러는데요. 미국의 가뭄 얘기 엄청 많아요. 그래서 물 관련주로 막 얘기하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관심이 전 있죠 요즘에.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걸 제가 꾸준히 보기 때문에 꾸준히. 그게 하루에 3시간에서 많게 4시간까지 제가. 네, 그런 거 하는 게 제 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좀 나면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증권사 레포트를 슬쩍 봅니다. 근데 이 레포트 볼 때 애들이랑 저같이 오래 한 사람이랑 차이가 있어요. 애들은 종목 레포트 엄청 봐요. 종목 레포트. 엄청 봐요.
예? 그게 뭐 네이버를 잠깐 보면 엄청 나오잖아요. 아메퍼치 540만 원짜리 나왔는데 뭐 햇소리 하는 애들 막 나오잖아요. 쭉 나오는데 전 그런 거 잘 안 봐요. 그보다는 투자 전략 쪽에 큰 그림을 보는 애들 봐요. 큰 그림. 제가 오늘 이 말씀드린 거는 여기 계신 분들도 시간 될 때 그런 것 좀 해보시면 훨씬 나아질 것 같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투자 전략 이런 걸 쭉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관심 있는 업종 이런 걸 보죠. 예를 들어서 제가 바이오 헬스케어는 관심이 많은데 요즘 오바마 케어 이런 것 때문에 관심이 많거든요. 근데도 잘 모르면 그때 그런 거 좀 찾아보죠. 업종이나 이런 것들을 찾아보고 제일 마지막엔 제가 정말 종목을 찾을 때 기업 분석을 보죠. 그게 이제 제 주로 하는 일이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글로벌 트렌드 분석인데 이 얘기까지 하면 이제 우리 시청자분 여기 계신 분들이 저를 이학년이 저 미친놈이다 딱 그러는데 글로벌 트렌드 분석은 이제 오프라인이 있고 온라인이 있어요. 오프라인은 이제 바깥으로 나가죠. 바깥으로 나가는 게 뭐냐면 네? 어디 가시냐? 지금 제가 제일 자주 가는 데는 롯데를 제일 가죠. 네, 롯데 면세점 제가 잠실 쪽에 살거든요. 롯데 면세점에 엄청 자주 가죠. 네, 자주 가고 하이마트도 가고 뭐 이런 데 많이 가고 백화점도 가보고 막 가보죠. 물건 좋으면 또 가보고 그리고 각종 이제 하는 거 보고 뉴스 뭐 어떤 영화가 좋다는 영화도 가보고 막 돌아다니는 게 하나의 일이고요. 또 하나는 저는 혹시 여기 저를 계속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한국 드라마 하나도 안 보는 대신에 미국 영화나 미국 드라마를 웬만한 건 다 봐요 제가. 미국 드라마를 엄청 봐요. 어떤 모양이 그러면 오타쿠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데 저는 엄청 보는데 그 보는 이유도 결국 돈이 되기 때문에 보죠. 제가 그래서 요즘은 딴 걸 하는데 제가 한 3년 동안 원고를 썼어요. 머니크에. 그래서 보면 영화나 드라마를 갖고 거기서도 딱 뭔가 찾아내죠. 예전 제가 여기 계시면 혹시 이런 거 미국 영화나 드라마 보시는 분 계시겠지만 그분 누구보다 제가 더 많이 볼 거거든요. 여기 계신 누구보다. 근데 보면 미국 드라마 이렇게 보면은요. 우리나라 드라마나 이렇게 보면 대부분 PPL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대부분 나오는 게 아우디가 많이 나오죠. 그죠? 까놓고 이게 아우디 많이 나오잖아요. BMW 애들 많이 다 타는 거 아닌 것 같고 아우디 쭉 가는 거잖아요. 근데 요즘 보면 미국에서 부자를 상대하는 드라마 보면 99%가 테슬라가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럼 하도 많이 보면 이제 그런 거죠. 이게 전기차가 대세네. 그런 생각이 하는 거고, 우리 자동차를 전공하는 이승원 대표가 까탈스러우니까 누가 전기차 타겠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저는 뭔 소리야. 지금 대세가 이거다. 이걸 딱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전기차가 들어오는 순간, 이래 심지어 중국에서 테슬라가 제대로 팔게 하는 순간, 우리나라 PPL에 테슬라가 많이 나올 거라고 저는 장담하거든요. 그럼 어떤 사람들 전기값이 어떻다, 뭐 기름값이 어떻다라 하지만 CNN 사무원장가 보니까 테슬라를 타는 사람의 95%는 멋있어서 사는 거거든요. 그게 뭐 유류비 이런 거 아무 상관없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제가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저는 지금 후두벅인데 제가 내년이나 후년 정도에 차를 살 거예요. BMW i3를 라는 걸 살 거거든요, 전요. 근데 지금 한 판매 가격이 한 6천만 원 정도 나오는데 보조금 이렇게 그러니까 추첨해서 뽑혀야죠. 올해 30명인가 뽑았는데 많이 뽑힌다는 전제에서 한 3천만 원 중반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럼 저는 그걸 사거든요. 저는 그게 보면 약간 뽀다구도 있을 것 같고 차는 작지만 뽀다구 있을 것 같고 나는 이제 환경을 생각하는 사람이다. 이런 것도 과시할 수도 있고 저는 정말 환경을 중시 여기거든요. 그래갖고 우스갯소리로 지난번에 선거를 제가 한 10년만 했어요. 선거를 저는 안 하거든요. 투표를 잘 안 해요. 예, 뽑을 사람도 없다고 생각하고 저는 안 하는데 하도 와이프가 너무 그러지 말라고 그래서 투표를 했는데 요즘 오래간만이니까 정당 하는 거 있잖아요. 정당 뽑는 거 있는데 제가 녹색당을 찍었죠. 녹색당을 찍었는데 알고 보니까 저 이승원한테 혼난 거예요. 녹색당이 딱 들으니까 녹색당, 국제녹색당 두 개가 있는 거 아세요? 그래서 뭘 하나 찍었더니 그거는 사기 당한 거예요. 제가. 그 가짜 녹색당이었던 거예요, 진짜요. 근데 하여튼 저는 딴 얘기인데 환경을 중시하거든요. 하여튼 그렇게 그런 거 하나의 흐대 보고 제가 드라마 이런 거 많이 보는 그런 거다 이거죠. 근데 이게 한 3년 전에 됐는데 이거 드라마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제가 이제 여기 젊으신 분 중에 24 이런 거 드라마 좋아하시는 분 계실 텐데요. 어느 순간 예전에 보면 미제차가 나오던데 갑자기 제너시스 이런 게 쫙 나오는 거야. 그래서 주인공의 아저씨가 형님이 딱 타고 나오고 어떤 드라마를 딱 보는데 갑자기 기아 소렌토가 막 PPL을 막 하는 거예요. 그거 보고 야 기아차가 될 것 같다는 얘기했는데 기아차가 그 다음에 2배 정도 올랐대요. 아니 3, 4년 전에. 그러니까 그런 걸 확 느끼는 거죠 저는. 근데 그런 것들이 제가 하는 일이 하는 거가 그것도 한 2시간 정도 해요. 자기 전엔 미국 드라마나 영화 보다가 잠들거든요, 제가. 그게 있고요. 예? 자막이요? 네? 자막이요?
이게 디테일한 거 물어보시는데, 경고 드려야 되는데, 제가요, 이런 얘기하면 약간 잘난 척인데, 영어를 아주 조금 해요. 그래서, 아주 어려운 거는 못 알아듣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약간 애들깨라는 거 있죠. 그런 건 약간 알아들어요. 근데 뭐, 테러 이런 것들은 하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 대충 알아듣죠. 그렇지만, 우리 시리즈 보면 이제 약간 옛날 특이한 거, 영국식 발음 이런 건 잘 못 알아들어요. 근데 조금 보죠. 여하튼 그건 그렇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방송 작정을 하는데, 그래갖고 제가 아침에 보통 9시 정도는 자가고요. 늦어도 9시 정도 자갖고, 아침에 한 3시 정도 일어나요. 3시 정도 일어나서 회사에 오면, 아침에 그러니까 한 2시간 정도 집에서 보다가 택시가 5시만에 오거든요. 저를 데리러. 택시 타고 회사 오면 6시? 그때부터는 12시, 하고 갖고 10시 반까지 모니터 방송이라고 바로 멈쩍 뛰어가고 키움 증거 가서 일하고 할 때 가면 믿거나 말거나 어떨 때 12시 반까지는요 화장실 갈 시간도 없어요. 그러니까 엄청 피곤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딴 일을 하지 않으면 스트레스 못 받는 거죠. 하여튼 그게 이제 제 하루가 되겠고요. 네.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나름 제가 대박이란 말은 아주 싫어하거든요. 이게 무슨 주식이 장난도 대박인데 작년 1월부로 우리나라 대박이라면은 우리나라 공식 언어가 됐잖아요. 중요한 대통령께서 대박이라고 표현하셨으니 저도 이제 그다음부터 저희 방송국에서 대박이란 말은 안 썼어요. 그 당시 본부장님이 대박은 뭐야? 한국경제TV 맨날 대박 그러는데 대박은 없어 보이는데 갑자기 대통령께서 대박 그러니까 야 우리도 대박이라 막 아니 진짜 모니터 방송도 대박 막 들어왔어요. 코너 제목에. 근데 저는 여전히 대박이란 말이 싫어요. 없어 보이고. 예. 근데 저는 하여튼 대세라고 그러는데, 그럼 저는 대세 주식을 어떻게 판단하냐 얘기인데, 이 핵심인데, 저는 앞서 이제 미국 뉴스나 이렇게 보시면서요, 저는 뭐랄까, 투자 전략가들 있잖아요. 미국의 투자 전략가, 유럽의 투자 전략가, 애널리스트들이 있어요. 애널리스트를 꾸준히 보죠. 그러니까 CNN, CNBC, 그리고 블룸버그에 나오는 유명한 애들이 있어요, 몇 명. 저는 나름 형님으로 모시지만 그 양반은 저를 하나도 모르죠. 근데 몇 명 이제 보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의 의견을 꾸준히 보면서 그들의 의견이 바뀔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한 달 전, 2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을 엄청 사야 된다더니 요즘은 쑥 바뀌게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미국 주식 사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저도 슬쩍 마치 제가 많이 아는 듯한 얘기 쑥 떠드는 거죠. 진짜로요. 쑥 떠는 거죠. 근데 그런 거를 제가 좀 하고 있고요. 어느 날 갑자기 예를 들어서 태양광 얘기를 많이 하더라, 미국 애들이요. 그리고 유럽의 애들도 나와서 하고 있고, 요즘 보면 홍콩에 있는 애들도 많이 나오거든요. 왜냐면 블룸버그나 이런 거 보면 아시아판이 있어요. 그런 애 쓱 보죠. 그래서 보면 이제 얘기하면 태양광이다, 전기 얘기 많이 하면 이제 그런 걸 제가 보면서 뭔가 좀 획가닥 바뀌는구나. 이런 얘기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중요한 건데요. 뭔가 나오면 이렇게 다 알아들으면 좋지만 못 알아듣는 게 태반이잖아요, 또. 그럼 이제 중요한 거, 정말 중요한 건데 모르는 것 같으면 찾아보죠. 그러면 이제 저도 이제 떠들려 그러면 대충 들은 것 같고는 방송이 안 되잖아요. 대충 들은 거가 확실하게 하려면 팩트를 찾아야 되잖아요. 팩트 체크가 들어가죠. 기자들 같이요. 근데 팩트 체크를 어떻게 하냐면 저는 네이버 이런 거보다는 구글링을 많이 해요. 구글을 많이 보죠. 그래서 막 찾아봐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딱 보세요. 오늘 오신 분들 중에 이거 하나 하시면 돼요. 네이버로 뭐든지 검색할 때 네이버로 검색하지 마시고 구글을 검색하시라. 그러니까 한글이건 영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네, 검색하시면 뭔가 조금이라도 돈이 된다라는 생각 그냥 쉽게 얘기해서 돈이 된다. 네,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이제 하는 게 이제 그래서 객관적인 수치를 찾아내죠. 왜냐면 방송인도 그렇고 우리 스토리를 아까 어떤 분이 저 스토리를 잘 만든다는데 중요한 거는 숫자가 없는 거는 저 같은 사람이 우리끼리 이승원 대표랑 얘기할 때는 저는 범죄로 여기거든요. 숫자가 없는 자료는 그냥 그냥 허상이에요, 허상. 그거는 그냥 개그 콘서트랑 똑같은 거예요. 웃자고 하는 얘기고 숫자가 있어야지 뭔가 좀 명확해져갖고 저는 어려서부터 숫자에는 강해요. 예, 숫자 곱셈 덧셈이 그런 게 아니라 숫자가 있어야지 좀 신뢰감이 가죠. 그래야지 저는 방송도 하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숫자를 하면서 객관적 데이터를 쌓고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정말 중요한 거는 이제 특히 요즘 같은 세상에서 역사적 트렌드를 잘 삼으셔야 돼요. 역사적 트렌드.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땠는지 과거에 예를 들어서 미국은 어땠는지 그리고 중국은 어땠는지 일본 어땠는지 이런 걸 보죠. 강남 1970 한번 보시면 손 들어보세요. 강남 1970. 네. 국제시장 보시면요. 국제시장 보고 어떤 생각 드셨어요? 네? 국제시장 보고 어떤 생각 하셨어요? 똑같아? 생각이 똑같아요? 아니, 실생활. 눈물을 흘리셨어요? 눈물? 눈물 든다고?
강남 1975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아니, 강남 1975 보셨다면 네. 어떤 생각하셨어요? 아, 지나온 건데, 잊고 살았는데, 정말 저렇게 살았다. 아, 그게 이제 보통 분이고, 근데 대통령 같은 분은 국회의장 가서 눈물 흘렸다 그러잖아요. 태극기가 내려오는데 왜 사람들이 뭐 싸우다가도 뭐 했다며. 저는 딱 그런 거 안 보거든요. 전 안 봤어요. 그 얘기 듣고, 뭔 소리야. 지금 때가 어느 텐데. 전 그래서 안 봤어요. 그 얘기 듣고 보려고 그러다가. 근데 강남 1970 봤어요. 왜냐면 이성훈 대표가 저한테 보라 하더라고요. 딱 가봤더니 저는 생각나는 거가, 야, 내가 1970년 다시만 돌아갔으면 대박 나는데. 그잖아요. 대치동을 땅을 사고 말이야. 뭐 사기를 치고 뭘 찍어.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4만 기업을 샀어야 되는 거거든요. 4만 기업은 지금 완전 맞지만 4만 기업이 대한민국의 최고 주식이었던 거거든요. 현대건설이 지금의 이상이 됐지만 현대건설 이런 거 샀어야 되거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역사적 현실 이런 거 많이 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역사적 그런 흐름 그런 거 많이 보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국내 산업 있잖아요. 국내 산업. 그러면 이렇게 쫙 보려 세상을 보고 건설이면 건설이다 뭐 하는 거 쫙 이제 건설의 산업의 흐름을 또 찾아보죠. 그리고 우리나라 산업이 어떤지를 제가 체크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마지막 하는 거가 그럼 관련 주식이 뭐 있냐 이제 찾아보죠. 근데 어떨 때는 제가 그것 가지고 어떨 때는 이제 이성훈 대표나 우리 김성호 과장한테 얘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종목은 뭐 있어? 에? 저는 이제 잘 모르고 귀찮고 모르니면 그럼 이 친구들이 열심히 또 찾아오죠. 레포트 보고 막 하고. 왜냐면 요즘은 아무리 제가 하더라도요 이런 게 있어요. 요즘은 IT나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사물 인터넷 이런 거 있잖아요. 자동차, 전기차 있잖아요. 핀테크를 제가 이승원 대표는 맨날 들어요. 귀에 못이 박히고 들어와도 그 다음에 까먹어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대부분이 듣고 까먹을 거라고 이거 할 수가 없어요. 왜? 나이가 있고. 왜냐면 자기 본업이 있으시거든요. 지나고 나면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이런 젊은 친구들, 특히 공대생 이런 친구들은요, 잘하는 거예요. 이 친구도 공대생, 우리 김성 과장도 공대생이죠? 네. 네. 둘 다 공대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밝아요. 이 친구 특히 전기 자동차를 꽉 잡고 있죠. 그러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나름 자기 전공인데. 저는 전공이 돈이 안 되는 전공을 했거든요. 대학교 때는 정치학했으니 정치학이 뭐가 돈이 되겠어요. 거짓말만 하죠. 그잖아요. 그래도 말은 그렇지만 우리 존경하는 반기문 총장이 우리 또 선배님이고. 근데 갑자기 딴 얘기인데 대한민국에서 작년에 최고의 우리 선배님이 나타났어. 문창극. 나 깜짝 놀라서 우리 선배라 그래갖고, 야, 저거 어떻게 연구해서 팔 수도 없고. 대박인데. 하여튼, 저도 모르기 때문에, 제가 전문가한테 찾죠. 제가 모르는 건 진짜 모르기 때문에 전문가한테 물어보고 제가 이렇게 종목을 찾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목이 때 나오면, 그 다음부터 이제 방송도 해야 되고, 누굴 만나야 되고, 설명도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스토리를 싹 만들어 가는 거죠. 왜? 스토리 뭐냐면, 스토리란 게 나쁘면 사기인데, 사기 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스토리란 게 별거 아니지만, 그게 보면 이거죠. 전 스토리를 되게 중요하게 여기하는데, 왜냐면, 스토리를 하나 명확하면, 기억을 못할 건 하나라도 더 기억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기 계신 분, 시청자분들, 여기 주식하시는 분들, 정말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오늘 제 말을 다 잊어버리더라도 하나만 기억하시면 된다는 생각이 있는데,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들은요, 주식하실 때, 최종 결정을 누가 해요? 여러분들이 한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사셨다가 틀리면은 그걸 추출해주는 이학영이나 이승원이나 김성훈이나 아니면 뭐 대우증권의 무슨 지점장이나 차장이나 그 개새끼 소새끼 하는 거라고요. 저 새끼 때문에 나는 X됐다는 얘기 하는 거거든요. 까놓고 얘기해서 저라도 그렇거든요. 끝나고 어떻게 하소연할 데가 없잖아요. 근데 기관 투자나 특히 외국인은 그건 저를 믿으시면 돼요. 저는 나름 조금 그 바닥에 있었고 조금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아는데 걔네들은 절대 그걸로 끝나지가 않아요. 자기가 산다 그래서 살 수를 있죠. 팔 수 있는데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간다? 뭐가 들어가요? 여기 조직생활, 월급쟁이 하실 분은 다 알아요. 걔네들은 갑이 아니라 을이야, 을. 대부분 월급쟁이거든요. 을은 어떻게 해야 돼요? 보고를 하잖아, 보고. 보고를 하잖아요. 그 보고를 누구한테? 팀장이면 팀장, 팀장이면 사장한테 가는 거거든요. 사장한테 설명을 해야 돼요. 사전이나 사후에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럴 거 아니에요. 너 왜 샀니, 새끼야? 왜 팔았니, 새끼야? 하는데 걔네들이 딱 죄송합니다. 근데 우리 방송을 하니까 해도 되잖아요. 너 왜 샀냐, 왜 팔았냐, 새끼 하는데 그때 대답을 하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이승원이가 사라 그랬어요. 테레비 보다가 이학영이가 좋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그러면 아구창 날아가는 거죠. 미국이면 바로 그냥 미국에 해고되면요. 대부분이 5분 안에 이런 박스 하나 주고, 영화 보셨을까요? 박스 하나 주고 딱 가드가 나가고 데려가요.
그런 얘기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짧은 시간에 뭐라고 보고를 해야 돼요. 왜 샀다. 그걸 이제 리즈닝이라고 그러거든요. 영어로요.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야 돼요. 설명이 되면 그 주식이 올라가고 떨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리스크 관리하는 게 따로 있어요. 미국은 대부분이요. 근데 우리는 다 혼자 나니까 그런데 그 리즈닝 할 때 스토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스토리가 있냐 없냐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스토리가 없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잖아요. 죄송합니다만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TV에 나오건 이런 애들이 보면 대부분이 차트를 설명한다고요. 차트 해갖고 이게 20% 급등했기 때문에 뭐 이게 많이 쉬었다 가고 분할 매도해갖고 팔았다가 조금 기회였다가 뭐 아모레퍼시픽 다시 사죠. 이런 얘기 하는 애들은 다 아웃되는 거 그런 식으로 얘기해봤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주식, 어떤 산업이 좋은지를 얘기하고 어떤 산업이 안 되는지를 얘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스토리가 필요한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모은 주식을 사실 때 한 번만 고민하시고요. 내가 이 주식을 내 친구 김 사장한테, 내 친구 뭐 순이 엄마한테, 아빠한테 얘기할 수 있을 최소한 아니면 여기 사모님들이면 남편은 아내한테 얘기를 하잖아요. 나 오늘 샀는데 왜 샀다, 왜 팔았다를 얘기할 수 있는 주식을 사거나 팔아야 됩니다. 그래서 스토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스토리가 안 나온 얘기는 그런 얘기 하는 것조차 싫어요. 그래갖고 저희 방송이 나름대로 8시 이렇게 언저리부터 9시 한 반까지는 사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한국경제전에 시청이 1대5가 나옵니다. 저희가 한 명 볼 때 거의 5명이 봐요. 근데 제가 나오는 코너는 1대2.5 정도 돼요. 1대2.5. 예, 그러면 그쪽에서는 상당히 짜증나죠. 이거 자존심이 상하거든요, 걔네들. 근데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나오는 시간대는 제가 엄청 관리를 해요. 그러니까 물을 관리해요. 너무 엉터리하면 제가 피디한테 제가 자기는 없지만, 쟤는 뭐니? 그럼 잘라고 막 자르거든요, 제가. 그래서 스토리가 있는 게 중요하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걸 꼭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 투자 원칙인데요. 이거는 제 생각이니까 이건 뭐 생각하신 분이니까 저 이양용이 햇소리 한다. 난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저 나름 생각인데요. 처음에 저는 단기적인 거에는 관심이 없어요. 단기적인 매매는 애들이 하는 거죠. 애들. 그냥 열심히 사다 애들 있잖아요. 기계적하고 그런 이제 재주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전 재주가 있다 없다? 재주는 있는 것조차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왜? 그거 하려면 머리가 너무 아파요. 머리도 아프고 저는 돈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모르죠. 돈 되는 애들은 그걸로 가면 되죠. 두 번째는 유연함이 있어야 돼요. 유연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주식은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나름 장점이 시장이 엄청나게 유동성이 좋다고 하지만 저는 언제라도 이제부터 박살난다 얘기를 자신 있어요. 왜? 그건 저는 모르지만 그럴 때 그런 징후를 제가 알고요. 그걸 얘기하는 애들을 분명히 제가 많이 주워 듣거든요. 미국 애들이건 뭐 유럽 애들이건 뭐 중국 애들은 얘기하는 걸 제가 많이 주워 듣기 때문에 그때는 제가 과감하게 얘기할 자신 있죠. 그래서 유연함이 있고 그거는 시장도 있고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저는 아모레퍼시픽에 뭐 상당히 미쳐 있었지만 아모레퍼시픽 언제 반토막 날 찬스 언제든지 열려있다 보고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뭐 화장품 관련 좀 뭐 개나 소나 막 올라가니까요. 그럼 지금 뭐 3분의 1 토막 4분의 1 토막 주식 널리다 보고 있어요, 저는요. 근데 그런 것도 지금은 그런 건 상관없이 올라가잖아요. 언제나 떨어지는 언제라도 그런 생각이 많이 바뀌어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세 번째는 저는 단기적으로는 수급이 중요하다는 생각 갖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수급보다는 펀더멘털이 있어야지 된다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모멘텀 변화가 급속 포인트라는 생각 갖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가장 좋아하는 모멘텀은 뭐냐면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되는데요. 제가 얘기하고 누구나 마찬가지인데요. 무슨 이런 거죠. 적자 기업이 흑자 기업 된다더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리고 갑자기 뭐 이런 거죠. 안 먹던 중국 사람이 안 먹던 소고기를 먹기 시작했다더라. 뭐 이런 거. 네? 참치. 네, 참치를 안 먹던 사람이 갑자기 참치를 먹기 시작했다더라. 그리고 예전에 보면은요, 피자 있죠, 피자. 피자 보면 10년 전에 보더라도요, 미국에서는 피자에 치킨을 잘 안 넣었어요. 네, 대부분 피자에는 뭐 페퍼로니나 무슨 고기나 넣었죠. 그죠. 닭고기가 치킨이 별로 안 들어가는데 요즘 치킨이 엄청나요. 맥도날드 이런 데서 치킨은 많이 하거든요. 치킨 많이 하는데 그게 왜냐하면 소유가가 엄청 올라서 그래요. 쉽게 얘기해서. 근데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럼 갑자기 왜 소고기 막 먹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모멘텀이 되겠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건 꼭 얘기하고 싶은데요. 증권사의 레포트나 증권사의 스탁테킹 하는 애들이 있어요. 네, 그런 애들 좀 신뢰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제가 늘 말씀드린 건데 방송에서 기회할 때마다 증권사가 말하는 건 반대로 된다 이런 얘기들. 그리고 기자들 그러잖아요. 어떤 증권사가 좋다 그러는데 매도를 많이 하더라 이런 건요.
기자들이 하는 얘기고요. 그냥 잘 안 되는 애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확률로 보면 제가 딱 그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이제 대우증권을 그랬던 스탁 피킹이라고 했거든요. 종목 추천하고 늑급 빼고 했는데 그게 그 많은 애들이 하는 게 아니라 대우증권도 한 명, 삼성증권도 한 명, 그 웬만한 대형사 한 명밖에 없어요. 그걸 하는 애들이. 근데 걔네들은 엄청 고도로 훈련된 애들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애들 좀 믿을만하다. 저도 그랬던 일을 한 거. 제가 한 5년 동안 그 일만 했거든요. 대우증권에서. 그래서 그런 일을 했던 애들은 좀 믿을만하다. 저를 믿으시라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을 지금 하는 애들이 있어요. 대형, 그러니까 소형증권사는 후졌어요. 저 대형, 그러니까 메리츠로 저 초대해줬으니까 메리츠는 좋은 증권사 됐고, 메리츠나 대우, 삼성 이런 정도는 좀 믿을만하다. 걔네들이 종목, 단기 추천 올랐다 떨어졌다는 거는 꾸준히 볼 필요가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저도 그렇지만 전문가를 좀 의지하라. 근데 전문가를 의지하라는데 이걸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전문가는 세상에 주식은 다 개나 소나 전문가예요. 네, 그죠? 누구나 다요. 제가 이런 거 하시면 안 되는 건데요. 뭐 예를 김 차장, 김지점장 이 주식 차트 좀 봐줘. 이런 거는요. 죽음의 죽음. 그런 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믿거나 말거나 한두 명. 저라면 한 명만 얘기하는데 한 명만 집중적으로 그냥 그 사람이 계속 믿을 만한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한 명이랑 상위 정도하는 게 낫다. 왜냐면 주식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주식은 서 있는 게 없어요. 서 있으면 채권이잖아요. 서 있는 거는 거래 정지밖에 없어요. 까놓고 거래 정지밖에 없잖아요. 주식은 두 가지밖에 없을 길이. 올라가는 거 아니면 떨어지는 거. 그러니까 저나 여기 계신 분 사장님이나 여기 사장님 사모님들도 확률은 똑같아요. 50%예요. 그죠? 아니 뭐 삼성전자가 올라간다? 떨어진다 두 개밖에 없어요. 길은요. 근데 아주 제가 단순 무식하게 계산하면요. 내가 이걸 물어보고 저 사람 또 물어보면요. 확률이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계속 가면요. 무한대분의 1이에요. 확률은 빵이 되는 거예요. 왜? 헷갈리거든요. 진짜로. 진짜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한테 물어볼수록 선생님들 계좌는 마이너스 행진으로 간다. 이거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믿거나 할 것 신뢰할 수 있는 사람 한 명한테만 얘기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게 뭐 대우증권이 됐건 삼성증권이 됐건 예를 들어서 무슨 전문가가 됐건 팀이 됐건 무슨 누구가 됐건 여기 김성훈 과장이 됐건 뭐가 됐건 한 명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그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바보라도 한 명한테 물어보는 게 맞아요. 여러 명한테 물어보면 답이 안 납니다. 그게 헷갈려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주식 안 하는 거랑 똑같다. 안 하느니 못하다 생각 갖고 있어요. 그리고 했고요. 예를 한번 들어보면 제가 이제 왜 아모레퍼시픽을 제가 떠올랐는지 제가 역사로 돌아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외국 뉴스를 엄청 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2013년 그러니까 재작년인데요. 재작년 10월, 11월에 보면 이제 연말에 보면 물론 그 전에도 그랬겠지만 어떻게 됐고 제 눈에 띈 거 그랬어요. 제 눈에 띈 게 영국에 여기 가보시면 영국 가보신 분 영국이요. 영국에 런던 가시면 어느 백화점 나가요? 해로 가죠. 저도 이제 가보면 저도 한 2번 갔거든요, 런던에. 저는 쓸데없이 비행기를 많이 타요. 이제 돈 안 되는 데부터 돌아다니는데 해롯 백화점에 갈 때마다 갔거든요. 근데 갑자기 해롯 뉴스가 CNN에 딱 뜨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박싱데이도 있고 여기 블랙 프라이데이도 있는데 이게 다 사람들이 몰려가는데 이게 중국 사람이 몰려가는 거예요. 해롯 백화점. 뭐 사는지 내가 모르죠. 그냥 사러 가는 거죠, 이 사람들이요. 근데 여기 보면 중국 사람도 외국 사람도 있는데 태반이 중국 사람이요. 태반이 중국 사람이요. 이게 이제 뉴스를 해서 이게 뭔가 하면서 그 다음에 좀 뉴스를 찾아보자. 그럼 내용을 들여다보고 이제 번역기를 돌리면 쫙 나오고 번역기란 거는요. 오늘 뭐 다 해드릴 수 없지만 그냥 구글 번역기 해갖고 딱 하나 신청하면요. 크롬에서 하면 다 돼요. 혹시 모르시면 자식들. 구글 번역기 쓰는 법 치면 나와요. 그러니까 사모님 같으신 분 여기 많이 없다니까요 지금요. 대부분을 모르셔요. 그래서 일단 구글 크롬이라는 걸 해갖고 하면 버튼 하나면 다 해결돼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번역이 딱 보면 이게 뭐 한국말이 이따위야 그래도 그거 보는 게 나아요. 보는 게 나아요. 안 보는 것보다 나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이걸 보니까 여기 보면 어떤 사람 야 저거 깜둥이인데 이러지만 깜둥이도 있죠. 흑인도 있지만 대부분은 중국 사람이죠. 그래서 그 내용이 쫙 나왔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딱 보니까 그 안에 내용을 보니까 화장품 미친 데게 산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2013년 이게 11월 얘기입니다. 11월. 제가 그때 80만 원이고 제가 2014년 11월 말부터 막 방송에서 미친 듯이 화장품 얘기할 때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만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화장품이 얘기하는데 제가 화장품 쓸 일이 없잖아요. 그래갖고 그때부터 이제 돌아다니는 거죠. 이제 제 친구가 이제 화장품 업계도 있었어요. 지금도 있지만 화장품도 있고 물어보고 이제 해갖고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구글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중국에 넌 도대체 화장품을 얼마나 하나? 그럼 찾아보는 거예요. 이분이
불법을 적으시고 나중에 저거는 아닌 걸 확인하려고 사진까지 찍으시네 지금요. 아이 농담입니다. 아니, 카피를 못 받아서. 네네. 아 이게 다 드리. 네, 김성 과장 카피? 아, 그거는 네. 제가 지금 그 메일 주소랑 휴대폰번호 지금 적으라고 드렸잖아요. 아. 주시면 제가 거기서 메일로 쏴드릴게요. 오케이. 예, 혹시 못 받아. 왜냐면 지금 그 관리팀에서도 문을 잠그고 도망가 버렸네 이 친구. 빠져갖고 지금 이 친구 빠진 거죠 얘네들이. 메리츠 거는 고평가된 거로는 못 하겠습니다. 너무 비싸 주가가. 그죠? 그래서 막 찾아보는 거예요 제가요. 찾아봤더니 여기 또 연세가 다 있으신데요. 딱 보면. 이거 이제 소스가 더 중요하잖아요. 뭐 몇 개 좀 찾아봤더니 금을 찾는데 뭐 저 같은 경우는 1, 2분이면 찾아요. 딱 봐도 이런 그래프가 하나 떠오르는 거예요. 2012년 기준인데요. 2012년 기준인데 사람 한 명당 화장품 도대체 얼마나 쓸까 생각해 본 거예요. 그랬더니 보면 미국 애들이 어렸을 때 화장을 하잖아요. 미국 애들이 1년에 여자들이요 350달러 정도 써요. 이건 평균이야 평균. 그러니까 35만 원 정도 쓴다고 보시는데요. 이렇게 제가 물어보면요 젊으신 여성분들이요 여성분들면요 아마 여기 저 뒤에 계신 분 사모님들도 그럴 거고 우리나라에서 화장품 좀 하신다 그러면 1년에 한 100만 원 정도 삽니다. 근데 여기는 평균이라고 보시면 돼요. 평균. 그래서 왜 저렇게 작다 하신 분 보면 우리나라 평균이 2012년에 167달러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은 118만 원 정도 쓰는 건데 평균입니다. 평균. 18세부터 60세까지 평균이에요. 근데 일본은 우리나라가 화장을 좀 많이 진하게 하잖아요. 22만 원인데요. 중국은 22달러 쓰는 거예요. 평균이. 그러면 1인당 평균 22달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저는 이제 올림픽공원 앞에 살거든요. 얼마 전에 이사한데 또 여전히 그 정도 사는데, 올림픽공원에 가보면은요,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공연하는 날 있잖아요. 공연하는 날, 화장실이 붐벼요. 여자애들이 가서 거기서 화장을 합니다. 옷을 갈아입고. 요즘은 시작할 때 화장실이 안 붐벼요. 왜 그런지 아세요? 다 화장 오고는 하고 와요, 애들이요. 그리고 옷도 다 이미 화장, 미니스커트 애들 입고 와요. 근데 예전에 안 그랬거든요. 예전에 저 대학교 갈 때 보면, 예전에 대학교 다닐 때 보면 여학생들도 같은 과의 대학생들도요. 화장하면 XX 연소리밖에 안 들어요. 화장이라는 거는 솔직히 화장이라는 건 언제 하냐면 약혼식 날 이렇게 해갖고 보면 약혼식이 다 촌스럽잖아요. 화장 안 하던 사람이 화장을 하니까 그 당시 그랬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중학생도 다 화장하잖아요. 중학생도 다 머리 염색하죠. 어르신들 보면 좀 미친 애들이지만 요즘 다 그게 추세거든요. 근데 미국은 예전부터 미국의 영어로 13살 썰틴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티네이저라고 하는데 그게 웬만하면 티네이저부터 화장하라는 얘기거든요. 미국에서 쓰는 말로. 근데 예전엔 우리나라 미쳤잖아요. 대학생도 화장 안 하는데. 근데 제가 중국 한 몇 번 가보면 중국은 화장을 안 해요. 애들이요. 심지어는 백화점에 화장 코너에 있는 그 직원 그 정도도 할까 말까. 화장을 잘 안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면세점에 가보세요. 미친 듯이 라네즈의 물건을 사는 애들도 화장을 하는 애들이 없어요. 화장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히 화장을 안 하겠느냐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방송할 때부터 아모레퍼시픽이 얼마 갈지는 전 몰라요. 그렇지만 제가 장담할 수 있는 것은 이때 딱 보고 나서 얘기한 거가 그게 8배가 어떤 12배 정도 나거든요. 중국의 화장품 시장은 지금보다 10배 정도 커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모레퍼시픽이 그렇다는 건 아니라 시장 자체가 커지는 거죠. 이게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도 아모레퍼시픽이 얼마 갈지 모르지만 중국의 화장품 시장이 커진다는 거죠. 그러면 중국의 화장품의 시장을 우리가 주식을 살 수 있으면 그걸 사야죠. 중국의 화장품에 대한 시장을 살 수 있으면. 근데 그걸 살 수 있는 길은 없지만 살 수 있다면 사야죠. 그죠? 화장품 시장이 커질 테니까. 근데 이걸 단기적으로면 거품도 껴있고 그러니까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그렇게 이제 본다는 걸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면 이제 중국은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이거 시장 이제 전체적인 규모가 되겠는데요. 중국이 아직까지는 3위권이거든요. 그렇지만 이게 지나고 나면 이게 8배, 10배 되면 진짜 커지겠죠. 그러니까 중국이 화장품 시장 1위가 되는 건 뭐 기정사실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주가는 모르겠지만요. 이제 그러면 이런 게 또 뭐가 있겠느냐 하는 건데요. 뭐가 있겠냐는 건데요. 이런 거죠. 여기 운동들 많이, 산에들 많이 가시고 그러잖아요. 산에들 가고 아웃도어 이렇게 가시는데요. 예전에 10년 전에요. 그래서 뒷산에 올라가고 도봉산 이렇게 그러니까 높은 산 다니고 동네 산 갈 때 예를 들어서 트레킹화를 신었어. 그죠? 트레킹화를 신고 예를 들어서 딱 노스페이스 옷 입었어요. 그러면 뭐라 그러지 아세요? 네가 어문길이냐 이런 얘기 들었어요. 진짜 그랬어요? 안 그래서 그랬어요? 그랬죠? 이승원대 맞죠? 유난 떤다 그랬잖아요. 유난 떤다 그랬잖아요. 근데 보세요. 농담이 아니에요. 요즘은 근데 웬만하면 동네 뒷산 가더라도 딱 차리고 오잖아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노스페이스도 아니고 요즘 보면 브랜드 있는 거 많이 입거든요.
예, 뭐 미국 것도 있고 캐나다도 있고 뭐 유럽 것도 있고 뭐 H&H 이런 건 비싸 확 많잖아요. 저도 좀 많은 남자거든 그런 거. 왜냐면 쓸데없이 백화점에 가보니까 제가 알거든요. 근데 딱 가잖아요. 100만 원, 또 기면 1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비가 그렇게 안 와도 비 맞을 일 없더라도 워터프루프 되는 거 쫙 입고 그러잖아요. 비 방수되는 거 입잖아요. 그죠? 네, 뭐 고텍스 입잖아요. 톡 가면 50만 원, 100만 원 가는 거잖아요. 근데 10년 전에는 잘 안 입었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 가보시면요. 솔직히 한번 들어보세요. 중국. 만리장성 가보시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만리장성. 만리장성 가보실 때 뭐 느끼신 거 없어요? 네, 슬리퍼도 있고요, 또. 네. 느끼셨죠? 저는 만리장성 저도 이제 만리장성 작년에 하면 쿠션 갔는데, 만리장성 갔는데 생각보다 가파르더라고요. 네. 그래갖고, 그냥 편안하게 그 곤돌라 타고, 그 케이블 타고 올라갔다 내려면 그냥 구두 신어도 되죠. 근데 그런 사람이 몇몇 있어. 다 걸어 올라가잖아요. 뭐 기어 올라가잖아요. 근데 경사가 높잖아요. 이제 깜짝 놀란 거예요. 이거 사진이에요. 이걸 안 가본 사람은 안 믿어요. 근데 이거를, 이거 뭐 또, 이게 좀 올려야 되는데, 이게 많아요, 이거를, 하이힐 신고 여기 올라가는 애들이 많아요, 여자들이요. 그러니까, 저는 주식 갖고는 본의 아닌 게 거짓말 할 수 있죠. 사기를 칠 수 있죠. 이거 틀릴 수 있는 게 대반이잖아요. 근데 이런 건 제가 거짓말 안 해요. 이런 거 거짓말 안 해요. 근데 정말 많은 거예요. 그잖아요. 진짜잖아요. 그럼 이런 게 어떻게 되겠어요? 중국 사람들이 평생 앞으로 10년, 20년에도 중국 사람들 그렇게 살까요? 중국 사람 얼마나 돈이 많은데. 중국 사람도 이거 하는 거예요. 이거 받고 싶는 거죠, 중국 사람들도. 이것뿐만 아니라 동네 뒷산 가더라도 물론 산이 별로 없지만 중국 북경 이런 데 별로 산이 없지만 그래도 산단가 하면 이걸 다 신는 거죠. 이제 신발을 받고 신어야죠. 신발도 받고 산 거, 신발도 트레킹화, 뭐 등산, 옷도 뭐 얇은 거 두꺼운 막 입어야 되냐? 계절별로 입어야 되잖아. 거기다가 중국은 공기까지 오니 이거 얼마나 더 비싼 것들이 많이 팔리겠어요. 이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아까 이제 앞에 보면 이게 지금도 연 40%까지 성장하는 거예요. 이게 아웃도어 시장이요. 주식은 내가 뭔지 모르죠. 내 주식이 뭔지 어떻게 알아요? 내가 중국에. 그렇지만 중국의 아웃도어 시장 될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지금 당장인지 어떤지 모르죠. 그렇지만 앞으로 10년, 20년 되면 그 시장이 엄청 커질 것 같아요. 지금도 40%지만 앞으로 먹는 거죠. 근데 그런 건 상식적으로 아실 거예요. 중국의 도시화율이 53%거든요. 우리나라 90%가 넘고요. 근데 앞으로 중국은 엄청나게 1대1로 해봤자 2020년에도 60%밖에 안 돼요. 그 여전히 중국 그 고성장 산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저는 이게 잘 될 것 같아요. 뭔지 모르지만 아웃도어 시장이 잘 될 것 같아요. 마지막 하나 더 보겠습니다. 박세리 있죠? 박세리가 이제 우리 IF 때 LPGA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눈물에 이제 양말 투혼 보여서 양말을 콕 쳐서 난리 났잖아요. 그래서 박세리 퀴즈가 난리 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제 뭐 누가 김세영이나 이런 데 해갖고 난리 난 거잖아요, 지금요. 올해 벌써 5명인가 LPG 우승하고 막 그러니까 박세리 퀴즈가 났는데 여기서 골프 좀 좋아하시면 펑샨샨 아실 거예요, 그죠? 펑샨샨이 난리가 났잖아요, 여하튼요. 그러면 도대체 근데 중국은요, 우리나라랑 뭐 비슷해갖고, 우리나라도 뭐 골프 공무원들이 하면 난리 나는데, 엊그저께 뉴스 보니까요, 얘네들이 골프장, 불법 골프장도 숫자도 50몇 개 한꺼번에 없애버렸더라고요. 그러니까 불법으로 골프장 할 정도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하여튼 문제가 많은 나라인데, 중국도 엄청 골프 못하게 하는 사람들 많아요. 뭐, 공무원들 못하게 하고 그렇지만, 걔네도 골프를 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인데요. 저도 이제 방송에서 예를 들어 피아노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이건 보세요. 이것도 저는 이제 숫자에 따르는데, 중국은 골프 인구가요, 연 650만 명을 칩니다, 지금. 그래서 연이라는 거는 뭐냐면요.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세 번 가고 계속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 골프장 가는 사람이 연 650만 명입니다. 그러면 매니아는 몇 명이냐? 요새 매니아는 1년에 8번 이상 가는 남자를 매니아로 쳐요. 그거 제가 만든 규정이 아니라 전 세계 골프협회에서 하는 게 기구에서 하는 거가 매니아. 그러니까 골프 매니아라고 하는 건데 약간 영어로 다른 표현인데요. 우리 보면 이제 매니아라고 치면 돼요. 8번입니다. 그래서 남편분들이 골프를 미친 듯이 친다. 8번 이상 안 가면 매니아는 아니고요. 국제 규격이에요. 8번 이상 가는 사람 연 35.8만 명. 근데 놀라지 마세요. 2020년에 몇 명이 되냐면 제 얘기가 아니니까 놀라시고 이거 제 얘기가 아닙니다. 중국 골프에서 예측한 게 35.8명이 2000년 2천만 명 된다고요. 2천만 명. 우리나라 인구의 반만큼 2천만 명. 제 얘기가 아니에요. 중국에서 얘기하는 거고요. 그럼 우리나라는 어떠냐? 우리나라 연 470만 명이 치는데요. 그러면 이걸 인구 대비하면요. 중국은 인구 1000명당 4명이 4번이 가는 거예요. 1년에 골프장. 우리나라는 인구 1000명에서 96번을 가요. 그러니까 가는 사람이 더 가는 거예요. 우리 좀 맞다고 생각하더라도 가는 사람이 10번 가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수치를 보면 1000명당 96명이 1년에 가면 중국은 1000명당 4명이 가는데
지금 이게 얼마만큼 늘어나겠냐를 보시면 되죠. 그러면 지금 박세리 퀴즈 안 되면 엄청 애들이 다 그냥 중국으로 골프장 갔듯이 우리나라 갔듯이 이것도 당연히 골프도 많이 늘어날 거죠. 그러면 뭔지 모르지만 그게 딱 보면 어떤 분, 야 골프전 뭐 그럴 수도 있지. 이제 그건 대갈 노릇이 아니고 골프와 관련된 산업들이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럼 이게 제가 말씀드린 거가 제목은 제가 저는 그런 제목을 싫어하는데 저 김성훈 과장 이런 하셔야 된다. 그리고 센터장이 이렇게 회사에서 얘기했다 했었는데 제2의 아모레퍼시픽 같은 거는 저는 여전히 많다는 생각을 정말 갖고 있어요. 뭔지는 모르지만 이런 거에서 찾으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뭔지는 아무도 모르고 숙제죠, 숙제. 하지만 그런 걸 찾으면 혹시 거기서 중국에 그런 주식이 있으면 사면 되는 거고. 그죠? 그래서 그런 거가 ETF 같은 게 저는 좋아하기 때문에 ETF 같은 게 있으면 사시면 되죠. 그리고 뭐 후광통 하시면 후광통 이런 거 사시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그런 관점에서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제 이런 거 하는 거고 여기 이제 방송국 있고 김성 과장 잠깐 나와봐요. 네. 우리 또 듬직한 김성 과장은 앞서 말씀한 제가 7년 때 아는 후배인데 이 친구가 하여튼 제가 시키면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야 박세리 퀴즈 이런 홍찬짱 퀴즈 관련 지식이 뭐냐고 찾는 거죠 이 친구가. 예, 그 혹시 상담하실 거나 있으면 이 친구한테 종목은 저한테 물어봐도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 친구가 하고 이 친구는 여기 직원이니까요. 전 직원도 아니고 아무런 자격증도 없잖아요 전혀. 이 친구한테 혹시 있으면 이 친구한테 예를 들어 계좌도 투시고 그래서 상담하시고 그죠? 그 골프전에서 제가 그 상장 이제 거래 정지 되기 바로 전날 있죠? 네. 마지막 날 제가 한국경제 TV에 아침 개장 방송에 나가서 그 말씀을 한번 드렸었어요. 네, 그래서 바로 이제 5만 원짜리 시작해서 지금 15만 원 거의 같이 올라갔었잖아요. 상장 분할될 때 했잖아. 네? 상장에서 분할된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 투자의 아이디어도 골프전에 제가 말씀드린 투자의 아이디어도 우리 형께서 이 부분에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저희 고객들은 다 편입을 이미 시켜놨었고 그리고 지금 제일 핫한 종목이 뭐가 있죠? 오늘도 상한가 들어간 제로투세븐 아시죠? 제로투세븐도 제가 4월 초에 한경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어떤 트렌드나 어떤 뭐 업종에 대한 트렌드, 수급이 몰리거나 어떤 앞으로의 어떤 성장성이나 그림 같은 것 따라 이렇게 우리 이항영 위원님과 그리고 이승원 대표님이랑 저희들이 항상 이런 식으로 모여서 고민을 하거든요. 고민해서 저한테 이제 투자의 아이디어를 이렇게 던져주시면은 저는 이제 종목을 찾고 탐방 가고 분석해서 괜찮다 싶으면 바로 편입을 시켜서 그것이 바로 이제 수익 연결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익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수익 모르겠고 하여튼 중요한 거는 그런 원칙을 갖고 이렇게 해서 스타디를 한다. 그리고 이게 보면 이제 저는 이제 매매 전문이 아니고